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첨프로입니다. 리플이 ETF 기대감 속에서 60% 상승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조정장임에도 불구하고 고래들이 활발하게 매집을 하고 있고, 또 기술적인 강세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 상승을 하게 되면은 리플이 이제 이 신고가를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고가를 달성하게 되면은 그 위로는 매물대가 아예 없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슈팅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선 리플은 지난주 이 암호화폐 시장 조정 기간 동안 이 리플의 고래들이 약 8천만 개 코인을 추가 매집을 하면서 리플의 반등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2달러 지선에서의 대규모 반등 이후에 약 2억 2,200만 달러 상당의 리플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리플이 이번 강세장에서 13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낙관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C와의 소송이 종료가 된 이후에는 리플 ETF 출시 가능성이 시장에서 큰 기대를 더욱더 받게 될 것이고, 또 이번에 블랙록에서는 리플 ETF 출시 소문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지만, 기존의 21쉐어즈와 위슈덤들이 그리고 카나리 캐피탈, 비트와이즈 거래소 등 총 4군데에서 이미 소송이 아직 종료가 되지 않았음에도 이 리플 스팟 ETF 출시를 신청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리플 ETF가 출시가 승인될 경우 기관 투자들의 관심을 끌어서 리플 가격 상승을 더욱 촉진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20일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는 날짜에 갠슬러가 이제 퇴임을 하게 될 것이고, 현재 폴 리겐스가 임명이 된 상태죠. 폴 리겐스 위원장 같은 경우는 리플의 고발을 철회하겠다. 그동안 SEC가 리플을 상대로 고소 고발한 건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빠르면 1월달,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리플과 SEC의 소송은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기관들에서 리플의 ETF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SEC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시면 내년 SEC 공화당이 차지할 것이다. 암호화폐 정책 걸림돌이 없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미국 공화당이 SEC 위원장 그리고 위원직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SEC 위원장 지명자 폴 앳킨스의 암호화폐 정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내년에는 게리 갠슬러 현 위원장과 그리고 민주당 소속의 위원 한 명이 자리에서 물러나면 민주당 소속은 캐롤라인 크렌쇼 위원 한 명만 남게 되는데, 이 캐롤라인 같은 경우도 이미 지난 18일자로 SEC에서 퇴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SEC 총 5명의 위원은 모두 다 공화당 소속으로 지금 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리플에게 굉장히 중요한 위원이 바로 이 헤스터 피어스 위원인데, 이 과거 SEC가 비트코인 ETF를 방해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ETF 출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었죠. 그리고 리플의 소송전에 대해서도 SEC의 관할권 확대 욕심이 물론 결과다라면서 SEC의 포갑적인 행보를 계속해서 내부에서 비판을 해왔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SEC 내부 분위기가 우리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리고 리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이 이제 소송이 마무리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다만 우리가 하나 좀 체크해 주실 부분은 현재 아직까지는 SEC 위원장이 갠슬러이죠. 갠슬러가 1월 20일 이제 사퇴를 하게 되는데, 그 직전에 1월 15일이 리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SEC의 서류 제출 마감일이죠. 그래서 SEC가 만일 이 사퇴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서류 제출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이 항소를 철회하는 형태로 소송은 자연스럽게 종료가 되게 되는데, 만일 서류 제출을 하게 되면은 이 항소는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트럼프도 집권을 했고 그리고 갠슬러도 이제 물러나게 되면서 이 소송은 이제 종료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항소가 다시 제기가 되는 경우에는 이 기대감이 이제 사그라들면서 실망감으로 좀 변하고, 이로 인해서 패닉셀이 어느 정도 좀 나올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폭락장이 단계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대비를 해줘야 되고, 오히려 어차피 이제 갠슬러가 물러나고 폴 앳킨스가 리플의 고발을 처리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소송이 종료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서 그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외부적인 악재로 인해서 살짝 급락 흐름이 전개되는 것은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간을 미리미리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 비중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 비중 관리라고 하는 것은 리플의 방향성이 명확하긴 하지만 한 번에 급등하는 게 아니고 계속 상승 조정을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단기 고점 부분에서는 이 포모 심리가 많이 자극되면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반대로 비중을 10에서 최대 30% 가량은 자발적으로 먼저 덜어낼 겁니다.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서 공포에 떨면서 개인들이 매도를 할 때 우리는 반대로 다시 덜어낸 비중을 실어가는 거죠. 이런 것을 비중 관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중 관리를 해주다 보면은 우리가 자금을 어디서 끌어오지 않아도 수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 또 이 과정에 평균 단가도 안전하게 관리가 됩니다. 또 이런 것들을 반복해 주시다 보면은 우리가 멘탈 관리를 하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를 계속 이끌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리플에 대한 호재가 너무 많은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방향성이 너무나 명확한 걸 알고 있지만, 실제 이렇게 조정 흐름이 나타나다 보면은 우리도 사람인지라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중 관리를 통해서 이런 심리 통제를 꼭 해주셔야 되고, 멘탈을 잡아 나가 주셔야 되고, 자, 이렇게 해주셨을 때 우리는 이런 조정 구간이 새롭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것이 우리가 정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관점을 바꿔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비중 관리를 해주다 보면은 정말 재미있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매도를 할 때 나는 이 반대로 이제 매수를 하면서 수량을 늘려 나가는 것이니까 오히려 더 재미를 느끼면서 투자를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은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현재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의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PC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방으로 들어오신 분들께는 제가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목차 내용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이 기본기를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코인의 용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차트 분석, 그리고 보조지표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켜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총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일일이 찾아보시기보다는 이 한번 이제 모두 다 종합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하루 10분 정도면 이제 충분하십니다. 꾸준히 보시다 보면은 우리가 기본기를 탄탄히 해 나가면서 차트 속에서도 안 보이던 것들이 좀 보이시게 될 거고, 또 여러분 투자하실 때 이 전문가들의 조언도 많이 참조를 하시는데, 자, 전문가들이 어떤 확실한 기준이 있는지, 확실한 근거를 갖고서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실제 이 옥석도 가려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최소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투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중한 원금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코인반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남으면서 수익을 걷어나갈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과정의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루 10분 투자로 이렇게 기본기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역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 다 받아서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간밤에 이 리플의 CTO가 10배 트윗을 하면서 리플 커뮤니티가 들썩였습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리플의 CTO 데이빗 슈워츠가 자신의 트위터에 이렇게 10배라고 하는 사진을 지금 트윗을 했는데, 자, 이 때문에 지금 커뮤니티가 난리가 좀 났었죠. 자, 이로 인해서 리플의 가격이 10배 상승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자극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것이 이 단순한 유머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이 리플 커뮤니티 내에서는 10배 상승 가능성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가격 전망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현재 2.2달러 부근이기 때문에 이 10배를 한다면 22달러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투자자들은 이 리플이 10달러까지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것을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단순한 유머로 그냥 해프닝 정도로만 생각을 하실 텐데, 자, 그래서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자, 리플 CTO의 과거 얘기들이 이제 발언들이 재조명되고 있는데, 자, 일단 과거 내용을 보시면 이 리플의 CTO는 커뮤니티에서 리플사가 보유하고 있는 리플을 소각 카드로 강제할 수 있다. 자, 퍼블릭 블록체인은 매우 민주적이다. 다수가
규칙을 바꾸기 바란다면 소수자는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다. 자, 그리고 리플의 총 공급량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지속적인 매도로 오랫동안 비난을 받아왔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바로 이 소각과 지속적인 매도, 이것은 바로 락업 해제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언급한 것이고, 자, 또 다른 계산을 보시면 리플의 CTO가 투자자가 원할 경우 4대 물량 소각도 가능하다. 자, 지금까지 유동성 관리와 가격 유지 관리를 이유로 리플 공급량의 약 절반을 4대에서 보유하고 있었지만 가격에 영향을 끼칠 만큼 판매하지 않았다. 여기에서도 락업 해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전체 물량이 약 1000억 개입니다. 굉장히 많고 무겁습니다. 자, 이 중에서 570억 개가 현재 시장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30억 개 물량은 현재 에스크로 계좌에 락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리플 측에서는 매월 초에 약 10억 개 물량을 락업 해제를 하고 있죠. 리플 측에서 밝히기로는 이 락업 해제를 하면서 기관에게 판매를 하고 있고, 판매된 자금으로 사업 자금 그리고 그동안에는 소송 비용 등으로 지출을 해오고 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10억 개 물량이 지금 굉장히 많은 물량이죠. 그래서 이것이 시장이 풀리다 보니까 자, 공급량을 계속해서 증가를 시키면서 이 리플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굉장히 악재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자, 리플 측이 지금 가격 조작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루머까지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리플 측에서도 이런 부분을 절대 간과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리플 보유자의 대다수가 규칙을 변경해서 회사가 보유한 리플 물량 관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투자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역시도 리플의 소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우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리플은 이번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이미 했죠. 그래서 많은 거래소에게 추가적으로 계속 상장이 되고 있고, 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에 대해서 기축통화 리플의 역할은 중축일 것이기 때문에 2028년까지 우리는 3,800조, 거의 4,000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리플의 IPO와 ETF도 이제 곧 순차적으로 진척이 되면서 기관들의 거대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리플 측에서는 정말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수익처가 이제 곧 준비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락업 해제를 하면서 더 이상 사업 자금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명분도 이제 리플 측에서는 이제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430억 개 물량을 이 자사주 매입이죠. 자사주 매입으로 사들인 이후에 순차적으로 소각으로 연결시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현재 리플 커뮤니티 내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으로 리플 코인이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준비금으로 활용되는 리플은 약 430억 개의 에스크로 지분을 통해서 활용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순환 공급량, 이 유통량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총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00억 개 물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줄어들게 될 것이고, 또 수요는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으로 리플의 희소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가격 급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효과와도 동일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시나리오가 바로 리플의 국가 준비금 채택입니다. 솔라나 랩스 공동 창업자 아나톨리는 최근 이 트위터를 통해서 국가 준비금에 리플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는데, 리플과 솔라나는 전혀 무관한 코인이죠. 그럼에도 이게 솔라나 창업자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또 실제 리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트럼프 당선 취임식에 500만 달러 상당의 리플을 기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리플이 애시당초 계속 트럼프를 지지를 했었고, 트럼프도 이에 보답하는 차원으로 국가 준비금으로 리플을 채택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가 있죠. 자, 이미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국가 준비금으로 채택하겠다라고 좀 밝혔고, 또 여기에 대해서 리플 코인이 추가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자, 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자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자산들을 다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코인 역시도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열어둬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자, 다만 최근에 이 연준에서
시장에서는 이 연준이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조금 부정적인 언급을 했었는데, 이것도 약간 좀 해프닝이죠. 이 연준이 이제 파월 의장이 이번에 이제 금리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나서 이 FOMC 기자회견에서 쭉 장황하게 연설을 하는데, 이때 어떤 기자가 갑자기 물어봤습니다. 자,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채택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떤가라고 좀 물어봤는데, 이 파월 의장이 갑자기 좀 당황스러워하면서 이것은 연준에서 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지금 의회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연준은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못한다. 이렇게 좀 해프닝이었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멘트로 인해서 굉장히 큰 악재로 받아들였던 부분이죠. 자, 그러나 사실 내막은 굉장히 단순한 해프닝이었다. 자, 실제 이것은 의회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파월의 의장 이런 답변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자, 이 질문을 했었던 기자가 이 질문을 하기 직전에 자, 비트코인에 대해서 숏 베팅, 하방 베팅을 했었다. 자,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곤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CTO의 이런 10배 발언이 몰고 올 수 있는 파장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 자, 실제로 우리가 실현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게 된다면 자, 리플은 정말 대폭등이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난 슈팅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꼭 이런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여러분께서도 장착을 해주셔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가 비중 관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좀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구간별로 우리가 함께 공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은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모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텔레그램방은 24시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저는 텔레그램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